시작합시다. 13페이지에 산화환원의 양적 관계.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기인데,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에는 크게 뭐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산화수법으로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기야. 그러면은 산화수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산화수의 변화가 생길 때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산화수의 변화가 생길 때. 그러면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애가 있을 거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애가 있다 그러면 이 산화수의 증가가 산화고,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플러스 3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얘의 의미는 전자가 2개 나왔다, 뭐 이런 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감소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었는데 뭐 마이너스 2가 됐다 이러면은 전자가 1개 이동했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 앞에서 산화환원의 개수를 맞출 때 이동한 전자의 수를 같게 맞춰주는 거, 그거 했었잖아. 그래서 전자 1개 이동한 거하고 전자 2개 이동한 거 같아져야 되니까 밑에다가 2배 해가지고 반응식 개수 맞추고 이런 거 했었지? 어? 자, 그거랑 똑같아.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산화수라는 건 숫자 자체가 전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냥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같다. 그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철 이온하고 과망간지산 이온의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기를 보면 철 이온이 E+가 있고 과망간지산 MnO4-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일단 산화수를 먼저 보는 거야. 그러면 철 이온이면은 1원자, 단원자 이온이니까 그냥 산화수가 플러스 2고, 얘는 다원자 이온이니까 Mn하고 O 4개의 산화수 합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Mn이 플러스 7, 산소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반응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 H 플러스 가 뭐가 됐대? Fe 3 플러스하고 Mn 2 플러스 더하기 H2O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도 산화수를 다 써봐. 나머지 산화수 써보면은 수소는 플러스 1, 철은 플러스 3, 망가니즈 플러스 2,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산화수를 갖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산화수가 변화하는 애들만 보는 거야. 산화수 변화하는 애들만 보면 철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수가 1 증가 이렇게 체크해놓고, 그 다음 망가니즈는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5만큼 감소했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때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 그러면은 감소가 5고 증가가 1이니까 여기다가 5배만 해줘서 맞춰주자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5배 해주면은 철에다가 5배 해주고 철에다가 5배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데,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는 산화수가 변하는 애들에 대해서만 지금 맞춰준 거잖아. 그지? 그럼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애들에 대해서도 맞춰줘야 되겠지. 이제 지금 대표적으로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원자 뭐가 있어? 산소가 마이너스 2 그냥 마이너스 2 그대로고, 수소가 플러스 1 플러스 1 그대로지.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의 수를 맞춰주기만 하면 돼. 산소하고 수소의 수를 맞춰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우리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개수 맞추기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뭐 A 쓰고, 그지? 여기다가 B 이렇게 써놓고 그냥 맞추면 돼. 왜? MnO4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맞춰진 거기 때문에 그냥 한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산소가 4개, 왼쪽에 산소가 4개, 그 다음 오른쪽엔 산소가 B개. 그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B가 4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그냥 4를 써주면 돼. 그러면은 수소의 개수는 오른쪽에 몇 개? 8개가 있잖아. 그럼 왼쪽에도 8개. 그러면은 A가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각 원자의 산화수를 구해서 원자 위에다 쓴 다음에 산화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원자의 산화수 변화를 계산하고, 그때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적절한 수를 곱해서 개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산화수 변화가 없는 원자들의 수가 같아지도록 맞춰주기만 하면 끝난다 이거야. 요거를 뭐라고 한다? 산화수법이라고 한다. 산화수법. 그래서 산화수의 증가한 것과 감소한 것 같도록 맞춰준다. 그럼 얘는 반응식을 완성시키면은 어떻게 되겠어? 5개의 Fe 2+ 더하기 하나의 MnO4- 더하기 8개의 H+가
5개의 Fe 3 플러스 더하기 Mn2 플러스 1개 더하기 4개의 H2O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반응식을 완성시키고 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철과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반응을 할 때 과망간이지산 이온이 1몰만큼 지금 환원되고 있는 거지. 1몰만큼 환원되고 있을 때 철은 몇 몰이 5몰만큼이 산화된다. 이렇게. 그래서 양적인 관계가 5대 1의 반응비로 반응을 한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를 또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 철이라고 하는 애가 예를 들어서 얘가 원자량이 56짜리야. 원자량이 56짜리야.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와. MnO4-2몰을 환원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필요한 철 2 플러스의 질량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그냥 배웠던 간단한 양적인 관계가 전복이 되는 거지 그냥. 5대 1의 반응비로 반응하니까 2몰을 환원시키려면 얘가 10몰이 필요할 거고, 그지? 5대 1이니까 2대 10이 되겠지? 그러면 10몰을 질량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1몰의 질량이 56이니까 10몰이면 560g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게 뭐 0.02몰이 될 수도 있고 0.01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어떠한 물질이 환원이 된다고 했을 때 산화와 환원의 양적인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산화환원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자, 두 번째 방법은 뒷장의 14페이지에 이온전자법으로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거인데 목이 꺾이겠다. 묘영아, 목이 지난주에도 많이 꺾였는데 오늘도 꺾이네. 이온전자법으로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기. 그러면 이온전자법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산화수법이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게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산화되는 반응이 있으면 산화되는 물질이 있으면 당연히 환원되는 물질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러면 이때 산화되는 물질의 반응식과 환원되는 물질의 반응식을 따로따로 써주는 거야. 따로따로.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런 반응식이 있을 때 산화되는 녀석만 따로 써주고 그 다음에 환원되는 녀석만 따로 써줘서 따로따로 보면서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개수가 같도록 맞춰주는 그런 반응식이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의 반응식만 쓰는 거를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식, 환원되는 물질만 쓰는 거는 환원되는 물질의 뭐 반쪽 반응식. 왜냐면 하나의 반응식을 두 개로 쪼개놨잖아. 산화되는 것과 환원되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처럼 MnO4-가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반응해서 Mn2 플러스 Cl2 H2O 되는 거에서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 산화되는 애랑 환원되는 애를 따로따로 써보자. 일단은 그러면 거기 반응식 MnO4- 하고 H 플러스 그리고 Cl 마이너스 반응해서 Mn2 플러스 더하기 물이니? 물이네. 물하고 그 다음에 Cl2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얘네들의 이제 산화수만 봐봐봐. 산화수가 어떻게 돼? 쭉 부르면 뭐 목소리가 나올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건가? 플러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산화수 변화를 보고 일단 산화되는 애하고 환원되는 애만 먼저 찾아. 산화되는 애는 누구야? 산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 Cl이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증가해. 그 다음에 환원. 망가니즈가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감소해. 그러니까 산화되는 애만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Cl-라는 애가 Cl2로 변하지. 그러면 이것도 개수만 맞춰주자. Cl이 2개고 Cl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에서 0 된 거니까 Cl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 잃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자가 몇 개? 2개가 이동하였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그 다음에 환원되는 거는 MnO4- 뭐가 되었다? Mn2+가 되었다 이렇게 나타내면
Mn 하나가 산화수 플러스 7이었는데 플러스 2로 5만큼 감소했으니까 전자가 몇 개 들어왔다? 5개의 전자가 들어왔다. 이렇게 써봤더니 산화되는 반응은 지금 완성이 된 거지, 그지? Cl-2개가 전자 2개 잃으면서 Cl2가 됐다. 이건 완성이 됐어. 근데 환원 반응식을 보면은 뭔가 완성이 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돼 있어. 뭐가? Mn의 개수는 맞아. 그리고 전자 개수도 이동한 게 맞아. 근데 요 산소라고 하는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녀석이 지금 안 맞아졌어. 그지?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산소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지. 이온 전자법을 할 때 이렇게 산화수 변화가 없는 산소가 있으면 산소의 수를 H2O의 수랑 같게 해서 맞춰주는 거야. 산소가 4개 있으면 그 4개를 물로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여기 4개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4개의 물을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산소의 개수를 맞췄더니 뭐가 안 맞아? 수소 개수가 안 맞지. 그죠? 수소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 오른쪽엔 있잖아. 그러면 이제 수소의 수를 맞춰줘야 돼. 그럼 수소의 수를 맞춰줄 때는 뭘 가지고 맞춰줘야 되냐면 그냥 수소 원자나 뭐 H2 이걸 가지고 맞추면 안 되고 뭘로 맞춰야 되냐면 H 플러스로 맞춰야 돼. 그럼 왜 H 플러스로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산화되는 녀석하고 환원되는 녀석은 이미 세팅을 다 해놨어. 그지? 근데 만약에 수소의 개수를 H2로 맞춰버리게 되면 H2는 산화수가 0짜리인데 물에 있는 수소는 산화수가 1짜리잖아. 그럼 여기에서 수소가 산화돼 버리는 거지. 맞아요? 지금 산화되는 애는 Cl-로 정해져 있는데 H2를 집어넣어줘 가지고 수소 개수 맞추면 H가 산화하는 반응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녀석으로 H 플러스를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산화수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로 개수를 맞춰주는 거야. 그럼 여기는 H가 몇 개 있어? 8개 있지? 그럼 여기다가 H 플러스를 몇 개 집어넣어주면 돼? 8개를 집어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제 반쪽짜리를 짝짝이로 만들어놨지? 이제 완성했으니까 뭐의 개수가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똑같도록 양변에다가 적절한 수 곱해가지고 더하기만 하면 돼. 산화반은 전자 2개 이동, 환원반은 전자 5개 이동. 곱하기 5배, 곱하기 2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16H 플러스 더하기 2MnO4 마이너스 더하기 10Cl 마이너스 는 5Cl2 더하기 2Mn2 플러스 더하기 8H2 여기다 완성시키면은 어떻게 된다? 2, 16, 10, 2, 8, 5 이렇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전자는 하나는 반응 후에 있고 하나는 반응 전에 있으니까 10개, 10개가 소거돼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은 산화환원 반응의 완전한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산화수법은 그냥 반응식을 쫙 써놓고 산화환원으로 이동한 전자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산화수의 증가와 감소. 근데 어쨌든 전자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증가와 감소가 같도록 적절한 수를 곱해가지고 맞춰 나가는 거고, 이온 전자법 같은 경우에는 산화되는 물질의 반응식과 환원되는 물질의 반응식 반쪽으로 쪼개난 다음에 왜? 뭐가 재밌어? 반쪽으로 쪼개놓은 다음에 반쪽 반응을 각각 맞춰주고 이동한 전자수가 같도록 적절한 수를 곱해가지고 더해준다. 알겠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식을 완성을 시킨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식의 개수를 통해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보게 되면은 MnO4가 2몰 반응할 때 H 플러스가 16몰 반응하고 Cl-가 10몰 반응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들어지는 Cl2의 몰수 같은 거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겠지. 몇 몰 반응할 때 얘가 몇 몰 생긴다. 어쨌든 반응식이 완성됐다라는 건 걔네들의 양적인 관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 철의 재련 과정에서 산화철과 코크스의 반응에 양적인 관계식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철의 재련과 관련된 식을 본 거랑 조금 다르게 생겼지? 우리 앞에서 철의 재련식은 어떻게 됐어? C랑 O2랑 반응시켜가지고 먼저 CO 만들고 그래서 CO 만들 때 반응식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리고 Fe2O3라고 하는 애 하나랑 3개의 CO 반응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2개의 Fe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3개의 CO2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자, 이거는 그냥 일산화탄소를 만들고 일산화탄소랑 산화철이랑 반응시켜가지고 재련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냥 요 산화철이라고 하는 애랑 코크스를 직접 반응시키는 거야. 그러면 맞춰보자. Fe2O3 더하기 코크스 해서 Fe 더하기 CO2 요거 개수 한번 맞춰보자. 산화수 변화를 한번 볼까? 산화수 얼마라고 해야 되지? Fe? Fe? 예? Fe 2개하고 O 3개 더하면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Fe가 하나당 플러스 3, O는 마이너스 2, 탄소는 0, 그 다음에 철은 0,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4,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럼 산화수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산화수법으로. 철은 이렇게 얼마 감소? 3 감소인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이 여기 2개야. 그럼 여기도 일단은 2개로 한번 맞춰줘 놓고 3 감소한 철 원자가 몇 개? 2개니까 이렇게 미리 써놓고 그 다음에 탄소를 보게 되면은 얼마? 4만큼 증가 이렇게 되는데 4 증가한 탄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지? 그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감소한 산화수하고 증가한 산화수가 같도록 적절한 수를 곱해주는 거야. 6이고 4니까 얼마로 맞춰주면 돼? 12로 맞춰주면 되나요? 그러면 여기 몇 배 해줘야 돼? 3배. 여기다가는 2배. 그러면 2Fe2O3가 2에다가 2 곱한 거니까 4Fe 그 다음에 C에다가 3배, CO2에다가도 3배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2개의 Fe2O3하고 3개의 코크스가 만나면 4개의 철과 3개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 반응식 쓸 수 있겠지? 산화수법으로 맞춘 거죠 지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온전자법으로 맞출 수 있을까? 요 반응식을 이온전자법으로. 이온전자법은 말 그대로 이온과 전자의 어떤 움직임 그걸 가지고 반응식을 맞추는 거야. 근데 여기 반응에 지금 이온이라는 게 없죠? 그치? 못 맞춰요 이온전자법으로는. 하려면 되게 복잡하게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온전자법의 경우에는 이온이 있는, 즉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이온전자법으로 하기가 더 쉽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Fe2O3랑 코크스가 2대 3의 몰비로 반응하니까 얘가 몇 몰 환원될 때 이산화탄소가 몇 몰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15페이지로 가서 다이크로뮴산 칼륨과 황의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거. 다이크로뮴산 칼륨 K2Cr2O7이랑 황 이렇게 있는데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해 보자. 그럼 얘도 그냥 단계가 나와 있지만 그거 뭐 무시하고 일단은 산화수를 쫙 써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 K는 1족 원소니까 플러스 1 15페이지인데 어디 보나? K 플러스는 산화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Cr2O7이니까 우리 이거 이렇게 생각해도 되잖아. K2에 Cr2O7인 거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해봐. K 플러스 2개에다가 Cr2O7 E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K의 산화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Cr2O7 E 마이너스니까 CR 2개하고 O 7개 합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그러면은 크로미움 플러스 6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아니야? 나 계산 틀렸네? 맞잖아. 왜 되게 다 아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맞잖아. 반응 후에 크로미움은 산화수 얼마가 됐어? Cr2O3야. 3 됐잖아. 그러면 크로미움이 환원된 거지. 그러면 산화된 애를 찾아봐. 황이 산화수 얼마였는데? 0이었는데 SO2에서 플러스 4까지 올라갔지. 그죠? 그러면 산화된 애하고 환원된 애의 산화수 변화량을 살펴볼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수를 잘 보고 산화수의 변화를 계산해야 돼. 지금 K2CR2O7이고 더하기 H2O고 더하기 S가 어떻게 됐어? KOH 더하기 CR2O3 더하기 ASO2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로뮴이 하나당 산화수가 플러스 6이었는데 하나당 산화수가 플러스 3 된 거잖아. 그러면 산화수 감소량만 카운트하면은 3감소인데 3 감소한 원자가 몇 개? 2개니까 여기다가 미리 2를 곱해놔. 됐죠? 그 다음에 황은 산화수가 0이었는데 플러스 4가 됐어. 하나당 산화수가 4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산화수 감소량은 6이고 산화수 증가량은 4니까 또 12로 맞춰주면 되잖아. 여기다가 2배, 여기다가는 3배.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2배 해주고 2배 해주면 끝. 더 안 건드려도 돼. 그 다음에 황에다가는 3배, 3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의 변화가 없는 원자를 살펴보면은 K 플러스가 일단은 K가 산화수 변화 없지. 그지? K가 산화수 변화 없어. 그 다음에 O가 변화가 없고 H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부터 맞춰주는데 간단하게 O는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복잡하잖아. K부터 맞춰봐. K부터. K는 몇 개? 4개. 4KOH. 그러고 났더니 이제 산소 개수 여기 몇 개? 14개에다가 여기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로 와서 보면은 4, 2, 3으로 개수가 다 만들어졌지. 그러면 이제 산소의 수가 반응 후에 정해져 있잖아. 몇 개? 6개, 6개, 4개. 16개죠? 14개, 2개. 수소 몇 개? 4개. 다 맞춰졌지. 이러면 반응식 완성. 그러니까 산화수법으로 할 때는 산화수 증가한 양이랑 감소한 양 카운트하는 게 맞아. 그래서 산화수 써놓은 거에서 변화만 잘 보면 돼. 3 감소한 거다, 4 증가한 거다. 근데 변화한 애가 몇 개인지도 카운트를 해줘야 된다. 2개야, 여기 2개 이렇게. 그래서 미리 곱해놓고 증감을 같다라고 놓고 맞춰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구리와 질산이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발생하는 반응식. 거기 보면은 반응식의 일부가 개수 없이 나와 있어. 개수 없이 나와 있어. 구리와 질산이 반응하는 건데 질산이니까 H 플러스도 있을 거고 NO3 마이너스도 있을 거고. 그죠? 질산이니까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CU가 뭐가 됐니? 아, CU가 그냥 금속이구나. CU가 2 플러스 그 다음에 NO하고 H2O. NO2니? NO2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도 산화수법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온전자법으로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해봅시다. 뭐 가지고 할까? 산화수법? 이온전자법? 이온전자법? 이온전자법으로 해봐. 그러면 일단은 산화수를 써보자고. 얼마? 0 플러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산화수가 증가하네 하고 감소하네를 찾아보면은 구리가 산화수 증가. 그 다음에 질소가 산화수 감소. 산화 반응식하고 환원 반응식으로 나눕시다. 산화 반응식 구리가 구리 2 플러스 된다. 구리가 구리 2 플러스로 되면서 전자가 2개가 나온다. 환원 반응식 NO3 마이너스가 NO2가 된다. 산화수가 1 감소했죠? 1 감소한 거니까 전자 몇 개를 얻었다? 1개를 얻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은 반응 전에는 산소가 몇 개인데? 3개인데. 반응 후에는 산소가 2개지? 그러면 이제 산소의 수를 맞춰주는데 산소의 수 뭐로 맞춘다? 물로 맞춘다. 물로 맞춰. 물 몇 개? H2O 1개. 그럼 H2O 1개 써놨으니까 수소가 몇 개? 2개. 그럼 여기다가 수소를 2개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이동한 전자수. 위에는 몇 개? 2개. 밑에는 몇 개? 1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지? 곱하기 어디다가? 아래 반응식에다가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네. 쭉 불러볼까요? CU 더하기 4H 플러스 더하기 2NO3 마이너스 가 CU2 플러스 더하기 2NO2 더하기 2H2O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근데 책에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CU 더하기 2H 플러스 더하기 2HNO3 CU2 플러스 더하기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얘 같이 넣어준 거니까. 얘가 이온화 하면은 H 플러스 2개 나오잖아. 그치? H 플러스 2개를 여기다 그냥 갖다 붙인 거야. 그래서 HNO3 2개. 이렇게. 그러면 자, 요 반응은 H 플러스가 반응물로 관여하는 반응이잖아. 맞아요? H 플러스가 반응물로 관여하는 반응이잖아. 그러면 용액 내에 H 플러스가 있다는 거네? 그럼 무슨 용액일까? 산성 용액이다. 그러니까 이건 산성 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어디 갔어? 이거 이거는 용액이 염기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OH-가 나올 테니까. 그죠? 그래서 뭐 더 나아가면 용액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맞춰놓고 봤을 때 양적인 관계는 그냥 개수 비름을 보고 몇 대 몇의 반응으로 반응을 한다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가서 16페이지에 생활 속의 산화 환원 반응. 비커 바닥에 알루미늄 박을 깐 다음에 소금을 조금 녹인 물을 넣는다. 검은 녹슨 은숟가락을 알루미늄 박 위에다가 올려놓고 물이 끓을 정도로 가열을 하면 은색으로 되돌아온다. 이때 Ag2S가 알루미늄이랑 만나서 Ag와 Al2S3 황화 알루미늄이 되는데 그때의 반응식 개수부터 먼저 맞춰봅시다. 근데 이거 그냥 맞춰요? 응? 그냥 맞춰요? 뭐 그냥 맞춰도 되고 상관은 없죠. 그냥 맞추는 게 될까?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이동한 전자수 같게 하거나 산화수가 같게 하거나 산화수 변화가 같게 하거나 그래야지. 이렇게 되죠? 3, 2, 6, 1 아닌가? 뭐 반응이 없어. 3, 2, 6, 1 아니야? 맞잖아. 산화수 어떻게 돼? Ag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0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너네가 자꾸 해봐. 자꾸 해봐야 돼. 왜 눈으로만 보지 마. 눈으로 봐봤자 뭐 아무것도 안 남아. 응? 눈으로 보면 뭐해? 그냥 봤다 그게 끝이야. 나 이런 거 봤었는데 봤었는데로 끝이란 말이야. 직접 나중에는 문제 풀 때 이런 거 찾아가지고 개수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통째로 외울 거 아니면 해봐야지. 근데 자꾸 외워가지고 뭔가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뭐 이거 나오면 이것도 외워버리고 저거 나오면 저것도 외워버리고 또 나오면 뭐 다 외워버리고. 내가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느꼈지만 그건 짱깨 스타일이야. 걔네는 있잖아 400쪽 되는 전공책을 다 외우거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난 그런 애들 처음 봤어. 중국인 교환학생이랑 그 중국 유학생 애들 오거든. 화학과에 애들이 와서 딱 보면은 한 400쪽 넘는 600쪽짜리 막 유기화학 책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있어. 그냥 걔네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거 몇 페이지에 있던 건데? 막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애들이. 그러니까 걔네가 시험을 보잖아? 그러면 맞추는 건 많아. 근데 고난도 응용 문제는 못 맞춰. 왜? 그러니까 통째로 외우기만 해가지고 자기가 외운 거는 다 맞추는데 외우지 않은 건 못 맞추거든. 처음 보는 거, 막 응용된 거 이런 건 못 맞추거든. 근데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응용 부분이 너무 많잖아. 그치?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나오면 당연히 그냥 다 맞추는데 이거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응용시켜 놓으면 못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리를 파악하고 그 과정을 보고 결과물까지 습득을 하세요. 결과물만 습득하지 말고. 응? 은숟가락의 검은 녹은 당연히 뭐겠어? 은숟가락의 검은 녹이니까 은에 황이 결합한 이 H2S 얘가 은숟가락의 검은 녹이 되겠죠. 얘가 검은색 앙금이잖아.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왔던 거지. H2S 뭐 이런 거 있잖아. H2S 그다음에 CuS 뭐 흰색 앙금 뭐 아니면 CuO 검은색 뭐 이런 거 있었잖아. CaCO3 흰색 뭐 BaSO4 흰색 CaSO4 CaCO3 흰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수학만 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과학도 좀 연계적으로 공부해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얼마나 쓸모있는 지식들이 많은데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되게 많이 쓸모있는 게 많아. 나중에 화투 올라가면은 혼합물의 녹는 전변화, 끓는 전변화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다. 그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자, Ag2S에서 S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Ag의 산화수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Al2S3에서 S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알루미늄의 산화수는 플러스 3. 그래서 Ag의 산화수는 플러스 1에서 0으로 감소, Al의 산화수는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g2S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지? Ag가 플러스 1에서 0으로 감소했으니까 스스로 이제 환원되는 거면서 다른 물질인 알루미늄을 산화시켰지? 그죠? 그러면은 Ag2S라는 물질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며 자기 자신은 환원하는 물질 뭐라 그래? 산화제. 그럼 알루미늄은 자기 자신은 산화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물질, 그러니까 환원제. 그럼 산화환원의 상대적인 세기로 보게 되면은 산화력이라고 하는 용어 있었지. 그 다음에 환원력이라는 용어 있었지. 각각 뭐지? 산화력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세기, 환원력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세기. 그러면 산화력은 누가 크고 환원력은 누가 큰가 물어본다면 산화력이 크다라는 거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기 자신이 환원되는 애를 고르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환원력, 산화력부터 찾아보면은 Ag2S의 산화력이 알루미늄의 산화력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 반대로 환원력은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상대적인 세기니까 자기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애가 환원력이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뭐야? 자기 자신은 산화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알루미늄이 환원력이 더 세고 Ag2S가 환원력이 더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환원력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누가 더 산화시키는 상대적인 세기가 크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환원제로 작용하느냐 산화제로 작용하느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Ag2S는 뭘로 작용하고 산화제로 작용하고 AL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내가 체크해 놓으면 되고 A, B, C, D는 각각 얼마다? 3, 2, 6, 1. 자, 그 다음에 충분한 양의 Ag2S에 알루미늄 0.1몰을 반응시키면 이래서 충분한 양의 Ag2S에다가 알루미늄을 몇 몰? 0.1몰을 반응시키면 0.1몰을 반응시키면 Ag 은이 몇 몰이 나온다. 알루미늄과 은의 반응비 알루미늄 대 은의 반응비가 몇 대 몇? 개수비가 1대 3이잖아. 1대 3. 그러면 알루미늄이 0.1몰 반응할 때 은은 0.3몰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냥 반응 개수비가 반응 비니니까. 그래서 0.1몰을 반응시키면 은 0.3몰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되겠고. 그 다음에 Ag2S 0.1몰을 Ag로 모두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알루미늄의 최소 질량 물어봤어. 그럼 질량 물어봤지만 먼저 몰수를 찾아보면 돼. Ag2S와 알루미늄은 반응하는 몰수비가 3대 2의 몰수비로 반응을 해. 근데 얼마에? 0.1몰에 여기 0.1몰에 Ag2S를 모두 다 환원시켜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대 2면 요거는 얼마? 3분의 0.2? 그냥 뭐야? 30분의 2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5분의 1몰만큼이 반응을 하면 된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15분의 1몰의 질량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알루미늄은 원자량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거기? 27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15분의 1몰이면 15분의 27 g만큼. 그럼 이거 약분만 해주면 얼마가 되니? 5분의 9가 되나요? 5분의 9니까 1.4 g만큼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 4가 8. 쌀이 1.8. 이제 1.8g만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Ag2S 2.48g을 모두 환원시키면 Ag 몇 g을 얻는다. 지금 Ag2S랑 Ag의 관계를 보라 이거지. Ag2S랑 Ag는 반응하는 B가 몇 대 몇이야? 3, 6이니까 1대 2의 몰수비로 반응을 하지. 그러면 일단은 몇 몰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2.48g이라고 돼 있는데 Ag2S의 그럼 화학식량이 얼마예요? Ag가 원자량이 얼마로 108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216 더하기 황 32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얼마야? 248만큼의 화학식량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2.48g이라고 그랬으니까 몇 몰이에요? 0.01몰만큼이 반응을 한다면 이거지. 그러면 은은 1대 2의 반응 비잖아. 그러면 은은 0.02몰만큼이 얻어진다. 근데 은은 화학식량이 얼마야? 108이지. 그러면 은은 몇 g이 얻어진다? 2.0 2.16이구나. 2.16g 108이니까. 그죠? 그래서 모두 환원시키면 Ag 2.16g을 얻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지. 개수만 알면. 개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른쪽에 그 과망간이지산 칼륨하고 진한 염산이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온 전자법으로 해도 되고 산화수법으로 해도 한번 맞춰 보시고요. 뒤에 있는 이제 문제 어려운 것들 위주로 같이 보고 제일 뒤로 넘어가면 수능 기출 문제도 몇 개가 있어.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거는 금속의 이제 반응과 관련해 가지고 양적인 관계 보는 거. 사실 이 반응식 나오는 양적 관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금속의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거기 위주로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17페이지부터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4번 문제부터 먼저 갈게. 아연과 염산의 산화환원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 염산을 0.1몰 농도 200ml를 모두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아연의 최소 질량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일단은 양적인 관계를 보면은 아연하고 염화수소 HCl이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해가지고 염화 아연하고 수소기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지? 그러면 0.1몰 농도 HCl 200ml 요거 0.1몰 농도 200ml 속에 들어있는 HCl이 얼마냐에 따라서 아연이 얼마가 필요한지가 결정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찾아야 돼? HCl의 몰수부터 찾아야 되겠지? 그지? 몰농도하고 부피가 나와 있을 때 몰수 어떻게 찾아? 0.2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는데 주의점이 뭐였지? 부피 단위를 리터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0.1 몰농도 곱하기 부피 0.2리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0.02몰만큼의 나온다. 그러면 1대2 반응이니까 얘를 모두 다 환원시키는 데 필요한 아연의 최소 몰수는 몇 몰? 0.01몰만큼이 필요하겠지? 1대2 반응이니까. 근데 아연의 화학식량 원자량이 얼마래요? 65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가 원자량 65 곱하면 질량이 나오죠? 얼마? 0.65g 이렇게 되겠네.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그치? 자, 요거는 어렵지 않았어. 이건 간단해. 정말 간단한 문제야. 3번 18페이지 3번 다음은 알루미늄 박을 이용해서 은숟가락에 녹이 생긴 황화은을 제거하는 반응이다. 아까 반응식 봤었죠? 자, 이번에는 은을 108g 얻기 위해 필요한 알루미늄의 질량이야. 그러면 은을 얼마만큼 얻기 위한 알루미늄의 양. 요걸 구하는 거니까 은과 알루미늄 사이의 양적인 관계를 보아라. 이런 말이죠. 맞아? 그러면 알루미늄이랑 은이랑 몇 대 몇의 반응비로 반응이 일어나는가? 알루미늄 앞에 개수가 2고 은 앞에 개수 6이지. 그러니까 1대 3의 몰수비로 반응을 할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은을 108g을 얻어야 되는데 은 108g이면은 몇 몰이지? 1몰이야, 1몰. 그러면 1대 3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1몰 얻으려면 몇 몰을 반응시켜야 된다? 3분의 1몰을 반응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알루미늄 원자량 얼마야, 근데? 27이니까 27 곱하기 3분의 1몰 하면은 질량이 나오죠? 그지? 몇 그램? 9g.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지? 그 다음에 4번. 금속을 이용한 산화환원 반응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0.1몰 농도 묽은 염산에 충분한 양이니까 뭐 아연은 남아 도는 거죠? 발생시켰더니 기체가 나타났다. 더 이상 기체가 반응하지 않을 때 가수용액에 마그네슘 막대를 넣었더니 마그네슘 막대에 금속이 적출되었다. 그럼 일단은 가에서 일어나는 반응식하고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식을 써보자고. 각각. 가 반응식은 뭐예요? 저 왼쪽에 쓴 건 저거랑 똑같지? 그지? 아연이 염산 만나서 염화 아연이 되고 H2 기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더 이상 기체가 발생하지 않을 때 가수용액에 마그네슘 막대를 넣었다. 그러면은 가수용액에는 현재 뭐가 들어있어? 가수용액에는 지금 얘네가 있겠지. 그죠? H2는 기체가 돼서 날아가니까 얘는 없을 거고 가수용액에 남아있는 거는 아연하고 염화이온 이렇게 있을 거야. 얘네가 물에 녹아있으니까 ZN2 플러스하고 Cl-2개 1대2의 비율로 들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마그네슘을 집어넣는데 그러면 자 마그네슘과 반응을 일으킨다 했을 때 마그네슘은 금속이니까 얘는 산화할 수밖에 없지. 그지? 그러면 둘 중에 환원할 수 있는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환원 가능하지? 제가 누군데?
어? 왼쪽. 아연. 얘가 환원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 금속과 금속 양이온이니까 반응성. 반응성 어떻게 돼? 칼카나마 아라철니 주나수 구수 백금 이거잖아. 그러면 칼카나마 알아니까 반응성이 마그네슘이 아연보다 더 크잖아.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진행된다? 어떻게 진행된다? 제가 쟤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아연이랑 반응해서 마그네슘이 산화해서 Mg2+가 되고 아연은 금속으로 섭출돼 나온다. 그러면 이때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뭘 맞춰줘야 돼? 이동한 전자수 맞춰줘야 되지. 이동한 전자수 보면은 마그네슘 산화수 0에서 플러스 2 됐어. 전자 2개 이동. 아연은 산화수 플러스 2에서 0 됐어. 산화수 2 변화니까 전자 2개 이동. 똑같지? 그럼 이걸로 끝이야 그냥. 그러면 가 반응은 이렇고 나 반응은 이럴 때 이제 양적인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네. 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0.1몰 농도 염산 200ml래. 0.1몰 농도 염산 200ml래. 아까랑 값이 똑같네. 그러면 HCl이 몇 몰 들어있는 상태? 0.02몰 들어있는 상태. 그러면 아연과 염산은 1대2 반응이니까 요 아연 이온이가 얼마 생긴다? 0.01몰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대로 요걸 여기로 데려와서 아연이가 0.01몰 반응한다면 마그네슘 양이온은 몇 몰 생긴다? 0.01몰이 생긴다. 그 다음에 아연 금속이 0.01몰 석출된다. 그리고 마그네슘 금속도 0.01몰 반응한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답만 보면 돼. 왜? 소리 났어? 어디서? 저기서? 나 이게 한쪽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려. 진짜 잘 안 들려. 기억번. 가에서 반응한 아연의 질량은 이랬어. 자, 가에서 반응한 아연 얼마야? 0.01몰이지. 근데 원자량이 65니까 몇? 0.65g 맞죠? 기억번. 니은번. 가에서 수소기체 0.01몰이 발생한다. 수소기체. 요거랑 요거랑 몇 대 몇으로 나와? 1대1로 나오지. 그러니까 수소기체도 0.01몰 나온다. 니은번도 맞고요. 디귿번. 나에서 금속막대의 질량은 감소한다. 요거 완전 별표다, 별표. 자, 나에서 이렇게 그림 그려봐. 마그네슘이 있고요. 아연 이온이 있어요. 반응이 진행되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 아연 이온이 하나가 마그네슘 금속판에 달라붙어서 석출이 될 때 마그네슘 금속 하나가 이온이 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금속판의 질량이야. 금속판의 질량. 얘가 지금 1대1로 반응하지. 아연 하나가 들어갈 때 마그네슘 하나가 나와. 근데 아연하고 마그네슘의 원자량을 줬어 거기에. 누가 더 크다고? 아연의. 아연의 원자량이 더 크다고. 그럼 아연의 질량이 더 큰 거잖아. 그러면 질량이 큰 원자가 달라붙고 질량이 작은 원자가 떨어져 나왔으니 금속판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 이거 전체 질량은 보존될 거 아니야. 금속판 쪽이 질량이 증가하면 수용액 쪽은 질량이 감소하겠지. 그래서 디귿번에 금속막대기의 질량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실제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찾아보면 마그네슘의 원자량이 24야. 그러면 아연 1몰이 즉 65g 맞지? 아연 1몰이면 65g이 달라붙을 때 마그네슘 1몰 24g이 떨어져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만큼? 41g만큼 증가하겠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질량을 가지고 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여기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하면 용액의 질량은 감소한다 그랬잖아. 근데 용액의 부피가 거의 변화가 없다면 용액의 밀도는 어떻게 변할까? 똑같아. 에이, 왜 그래? 용액의 부피 변화는 거의 없어. 근데 용액의 질량이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잖아. 그럼 용액의 부피와 질량 관계에서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찾을 수 있겠지. 질량이 감소하니까 부피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더 나아가서 해석하는 것들도 한 번씩은 해봐. 생각을 해봐. 수용액의 밀도의 변화를 가지고 반응성 예측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잖아. 자, 그래서 4번에는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두 가지만 맞는 건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산성 용액에서 옥살산 이온 C2O4 2-와 과망간이지산 이온의 반응을 산화환원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얘도 한번 개수 먼저 맞춰보자. C2O4 2- 더하기 MnO4 마이너스 더하기 16H 플러스라고 뭐 이미 줘버렸네. 간단하겠네. CO2 더하기 MnE 플러스 더하기 8H2. 나 같으면 문제 이거 다 빼버리고 그냥 이렇게만 줄 거야. 그래 놓고 맞추라고 할 거야. 그게 서술형으로 딱 나오겠지? 서술형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1번은 뭐? 산화 반응의 반쪽 반응식 쓰세요. 2번은 뭐? 환원 반응의 반쪽 반응식 쓰세요. 3번은 뭐? 반응식 종결시켜가지고 완전한 반응식 쓰세요. 그 다음에 4번 뭐? 얘가 몇 몰 반응할 때 뭐 얘가 몇 몰 나오느냐 구하세요. 이런 거. 아주 좋잖아. 그치? 그치요? 서술형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기. 너무 좋아. 자, 요거 맞춰보자. 어떻게 맞출까? 일단 산화수부터 써봐야 되지. 산화수부터 써봅시다. 산화수. 산소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서 마 8인데 마 2니까 여기가 뿔 6이 나와야 되니까 탄소 하나당 3. Mn 플러스 7. 산소 마이너스 2. 수소 플러스 1. 받아 적기만 하지 말고 찾아봐.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산화수 변하는 애들 한번 찾아볼까? C 어떻게 됐어? 증가. 그 다음 Mn 감소. 이렇게 됐네. 어떤 방법으로 해볼까? 산화수법으로 할까? 이온전자법으로 할까? 산화수법? 오케이. 그러면 일단 탄소가 두 개니까 여기 이산화탄소에 앞에다가 2 써줘서 탄소 개수부터 먼저 맞춰버리자. 그리고 산화수가 몇 증가했다? 1 증가했는데 1 증가한 애가 몇 개? 2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얘는 얼마 감소? 5만큼 감소. 그러면 얘네 개수 어떻게 맞춰줘야 돼? 얘는 2고 얘는 5니까 10으로 맞춰주면 되지. 여기다가 몇 배? 5배. 여기다가 2배 해서 파란색으로 나타내면 5C2O4 10CO2 그 다음에 2MnO4 마이너스 2MnE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맞춰져 있을 거야. 수소하고 물하고 다 맞춰놨잖아 얘네가. 우리는 그냥 옳게 했는지 확인만 하면 돼. 산소 몇 개? 10개. 예? 20개. 20개. 여기는? 8개. 8개. 18개. 여기? 18개. 28개. 여기? 28개. 수소? 16개, 16개. 다 맞춰졌지? 그러면 A, B, C, D에서 A는 5, B는 2, C는 10, D는
2 이렇게 되죠? 기억번 B는 D이다. 똑같이 2니까 맞고 H 플러스의 산화수는 변함없죠. 니은번 탈락. 디귿번 MnO4 0.1몰을 모두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C2O4 2-의 양은 0.5몰이다. C2O4랑 MnO4-의 반응 B만 보면 되지. 이게 몇 대 몇이에요? 5대 2니까 0.1몰을 모두 환원시킨다. 얘가 0.1몰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얼마면 돼? 0.25몰이면 되겠죠? 5대 2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옥살산이온은 0.25몰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되겠지. 디귿번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만 맞다. 자꾸 풀어보면서 해봐야 돼. 여기 산화하는 반응. 자, 정리하고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 금속 아연 조각 1.3g을 0.2몰 농도 염산에 넣었더니 아연 조각 표면에서 기포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왔어. 기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 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일단은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면 반응물 중에 하나가 다 반응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아연 조각 1.3g. 아연이랑 염산이랑 반응하는 반응식부터 써보면은 요게 아연, 염아이온, H2 수소기체 뽕뽕뽕 이렇게 나오는 거고, 아연이 지금 화학식량이 원자량이 65인데 몇 g이래요? 1.3g이래. 1.3g. 몇 몰이지? 65분의 1.3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염산은 0.2몰 농도 100ml야. 0.2몰 농도고 100ml야. 100ml. 그럼 몇 몰이지? 두 개 곱만 하면 되는데 리터로 바꿔서 곱하면 되죠? 0.02몰. 1대2 반응인데 일단 요거부터 값을 나타내보자. 65분의 1.3이면 얼마예요? 0. 50분의 1. 그러면 0.02. 0.02. 1대2 반응인데 얘는 0.02 있고 얘는 0.02 있어. 그러면은 우리 오랜만에 이거 한번 써보자. 반응하는 양 1대2니까 여기 0.01 반응할 때 여기는 0.02가 반응하고 여기는 0.01이 생성되고 여기는 0.01이 생성된다. 이렇게. 반응 후의 양 0.01몰이 남고 여기는 없고 여기 0.01몰 여기 0.01몰 이렇게 되죠? 기억번부터 확인해보자. 발생한 수소기체의 양은 0.01몰이다. 맞지? 니은번 아연과 염산은 1대1몰비로 반응한다는데 1대2죠? 디귿번 아연 조각 0.01몰은 반응하지 않고 남는다. 남았네? 이게 질량으로 바꾸면 몇 그램? 0.65g이 반응하지 않고 남았다. 이렇게. 이거는 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 3번. 자, 뒤로 넘어가 보면 여기 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없고요. 13번 보면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하려면 0.05초 안에 에어백이 터져서 부풀어야 한다. 그랬을 때 에어백이 터질 때 에어백 안에서는 아자이드와 나트륨, 아지드와 나트륨이 분해돼서 질소기체가 만들어지는데 에어백이 충분히 부풀기 위해서 30도씨 1기압에서는 N2 기체가 50리터가 발생해야 된다. 그럴 때
몇 몰의 NaN3가 필요한지 구하고 과정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NaN3가 분해돼서 N2가 만들어지는데 그 N2가 50L가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가지고 양적인 관계를 보아라 이런 거지. 일단 반응부터 보게 되면은 두 개의 NaN3가 어떻게 됩니까? 두 개의 Na 더하기 3N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N2의 양이 얼마래? 50L가 필요하대. N2가 50L가 필요하대. 근데 거기 문제 보면은 30도씨 1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5L래. 1몰에 25L래. 그러면 우리 몇 몰 필요한 거야? 2몰 필요한 거지, 2몰. 그러면 끝났어, 벌써. N2 2몰을 얻어내기 위해서 NaN3를 몇 몰 반응시켜야 되고, 그래서 몇 g이 반응하면 되느냐. NaN3는 N2와 반응비가 2대 3인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N2는 2몰이야. 그러면은 NaN3는 몇 몰 반응시키면 되는 거야? 3분의 4몰만큼 반응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몰의 아지드화 나트륨의 질량을 구하기만 하면 되지. 거기에 아지드화 나트륨의 화학식량. 그냥 몰수네? 끝났네? 끝났네? 이만큼만 구하면 되네. 그럼 만약에 NA의 원자량이 23이고 N의 원자량이 14다라고 하면 NA, N3의 화학식량은 얼마야? 14 곱하기 3 하면은 42에다가 요거 더하면 65죠? 그죠? 그러면 NaN3의 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다면 65의 화학식량 곱하기 3분의 4몰 이렇게 하면은 질량이 나오겠죠? 그지? 이렇게 질량을 구하는 걸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라 라는 겁니다. 어렵진 않지? 그냥 우리 앞에서 했던 양적인 관계만 좀 잘 생각해주면 돼. 뒤로 넘어가서 21페이지에 3번 그냥 머리 한번 식히면서 가보자. 21페이지에 3번 원자의 산화수를 구하시오. 자, 머리 식히는 겁니다. N은 얼마? N. 각 화합물에서 밑줄 친 원자의 산화수 구하래. 21페이지 3번. 너무 많이 갔다. N 플러스 4 H 1 마이너스 1 C 4 플러스 4 O 마이너스 3 예. 2 예? 플러스 1. O2F2가 어떻게 결합하는 거야? O2F2. 처음 본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앞에서 분자의 구조식을 쓸 때 구조식과 관련해가지고 O나 F가 어떤 결합 모형을 사용하는가, 어떤 결합 모습을 하는가만 알고 있으면 돼. O는 항상 비공유 전자 두 쌍 있고 이렇게 결합선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거이거나 아니면 비공유 전자쌍 두 쌍 있으면서 결합선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이런 형태로만 나타나고 F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세 쌍에다가 결합선 하나 있는 항상 이런 형태라 그랬지, 그지? 그럼 이거는 그냥 뭐랑 똑같은 거냐면 수소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 O2F2는 그래서 H2O2랑 그냥 구조가 똑같아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 F에다가 O에다가 O, F. 이렇게 해가지고 플로린 쪽으로 F 쪽으로 전자쌍 뺏긴다, 전자쌍 뺏긴다, 전자쌍 이동이 없다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1 찾아도 되고요. 응? 이렇게 찾아도 되고 아니면 화합물에서 산화수 합은 얼마다? 0이다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O 원자 2개의 산화수 더하기 F 원자 2개의 산화수 하면 0이다 해서 F가 정겸성도 크니까 얘가 무조건 그냥 마이너스 1이지 하면은 O가 플러스 1 이렇게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 더 정확한 건 이게 더 정확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HClO에서 Cl은 플러스 1.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건 여기까지 하고요. 쭉 넘어가서 22페이지에 3번. 자, 22페이지에 3번에 보면은 실험 1. A라는 금속 E+가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 B를 넣었더니 금속 B 표면에 A가 석출되었다. 그러면 A, E+와 B가 만나서 A가 금속으로 환원되고 B가 양이온으로 산화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B의 전하를 모르니까 그냥 B+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는 방향을 보면 B라는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 거지. 그러면 산화되기 쉬운 정도 금속의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 B가 A보다 크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 이제 계속 여기서부터 산화되는 B가 반응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적인 관계로 들어갈 거야. A의 산화수가 플러스 2, B의 산화수는 0, A의 산화수 0, B의 산화수는 플러스 B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서 산화수의 변화를 보면 A는 2 감소, B는 B 증가. 그래서 개수를 맞춰주면 두 개의 전자가 이동하고 B개의 전자가 이동하니까 둘의 최소 공배수 여기다가는 2 곱하고 여기다가는 B를 곱해서 개수가 B2, B2 이렇게 된다.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 B개의 A 이온이 사라질 때 두 개의 B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온의 수 변화를 판단해 보면 B개가 사라질 때 두 개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예를 들어서 B가 1이라면 이온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가 되는 거지, 증가. 하나 사라질 때 두 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냥 이거 세는 거야. 얘가 1이라면 하나 사라질 때 두 개 만들어지잖아. 근데 이온수 증가야. B가 2라면 1점. 근데 만약에 B가 3이라면 3개 사라질 때 2개 만들어지는 거니까 감소. 이런 결과가 나타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따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식을 정리하는 거 할게요. 그 다음에 밑에 A2+가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금속 C를 넣었더니 아무 변화가 없었다. A2+가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C를 넣었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말은 A가 양이온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반응성은 A가 C보다 크다. 맞아요? A, B, C 반응성 B가 A보다 크고 C가 가장 작다. 그래서 3번의 문제의 정답은 산화되기 쉬운 정도 비교하면 B, A, C 순서로 산화되기 어렵다. C, A, B 순서로 산화되기가 쉽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5페이지에 6번을 가면 금속의 산화 환원 반응이 있습니다. A+에다가 금속 B를 넣고요. D2+에다가 금속 B와 C를 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실험 결과 보게 되면은 가에서 양이온수가 감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어느 한 금속에서만 금속 D가 석출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양이온의 수가 증가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이온의 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를 가지고 뭔가 찾아내야 되는 거지. 보기도 보면 가에서 B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즉 B는 산화한다.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금속의 산화수는, 이온의 산화수는 B이온이 C이온보다 크다. 그러니까 금속 이온의 전하량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에서 D 중에 C가 가장 산화되기 쉽다. 금속의 반응성도 판단해 보세요.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반응성도 판단해 봐야 되고, 산화되었을 때 산화수, 이온의 전하량도 찾아봐야 되고, 반응이 누가 누구랑 일어나는지도 찾아봐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되게 복잡하네, 이 문제. 근데 그냥 하나하나씩 한번 보자. 일단 가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써봐봐. A 플러스가 들어있는데 거기다가 금속 B를 집어넣었더니 어쨌든 이온의 수가 변했잖아. 맞아요? 어쨌든 이온의 수가 변했다는 거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야? 안 일어났다는 거야?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겠어? A는 석출되고 환원되고 B는 하나. 하나가 환원됐으면 다른 하나는 무조건 산화지. B가 그럼 몇 플러스로 산화가 돼? B 플러스. 모르니까 B 플러스야. 그냥 모르니까. 자, 이거를 개수 맞춰줄게. 산화수 얼마나 증가했어? 1이 감소했지. B는 산화수가 B만큼 증가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제. 1 감소하고 B 증가했어. 둘의 값이 똑같도록 개수를 맞춰줘야 되지. 몇씩 곱할까? 여기다가는 B, 여기는 그냥 1 그대로 쓰면 되겠지. B이고요 1이고요 B이고요 1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양이온의 수가 감소하였다 그랬으니까 양이온만 보세요. A 플러스가 B개만큼 반응을 해서 사라질 때 B 플러스가 한 개 생성된다. 사라지는 게 많아야 돼? 만들어지는 게 많아야 돼? 만들어져. 사라지는 게 많아야 감소하지. 그죠? 조금 만들어지고 많이 없어져야 이온수 감소하지. 조금 만들어지고 많이 없어져야 이온수 감소하잖아. B는 1보다 크다야. 사라지는 거,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B의 산화수에 대한 정보를 일단 하나 얻은 겁니다. B는 산화수가 일단은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1보다는 큰 거니까. 그 다음에 나에서 반응도 또 살펴봅시다. 나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됐어? D, E 플러스가 있는 용액에다가 금속을 B를 넣고 C를 넣었는데 요거 둘 다 반응을 한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반응했대. 그러면 누가 반응했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 판단할 근거가 어디 있냐면 그 바로 밑줄에 양이온의 수가 증가하였다라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양이온의 수가 증가하도록 반응식을 만들어 보면 일단 첫 번째 둘 중에 누가 반응하는지 모르니까 B가 반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 봐봐. B가 반응하는 거다라고 써놔봐. 그러면 B가 반응하는 반응식을 한번 써보자고. D2 플러스가 B랑 반응해서 D가 금속으로 석출되고 B는 우리 앞에서 그냥 B 플러스 쓴다고 되잖아. 자, 이렇게 반응한다고 했을 때 같은 방법으로 개수 맞춰주면 B, E, B, E 이렇게 될 거야. 맞아요? 자, 이렇게 개수 맞춰 놓았는데 이 반응이 양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는 반응이면
거기에 증가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증가하는 반응이라면 B가 반응한 게 맞겠지. 증가하는 반응이 되려면 어떤 거야? 요거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 만들어지는 애가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사라지는 애는 B개 사라지는데 만들어진 애는 2개 만들어지는 건데 만들어지는 애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 둘이 양립할 수 있어? 불가능. B가 반응하는 게 아니다 하고 C가 반응하는 걸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두 번째 C가 반응하는 거다. 그럼 C가 반응하는 것도 똑같이 반응식을 써봐봐. D 2 플러스 더하기 C가 D 금속 더하기 C는 몇 플러스인지 모르니까 C 플러스라고 해보자. C 플러스 그냥 이렇게. 그럼 이것도 개수 맞춰보면 어떻게 되지? C. 여기다가 C 쓰면 되지? 여기다가 2, 여기다가 C, 여기다가 2. 자, 이것도 양이온의 수가 어떻게 돼야 돼? 증가. 양이온 수가 증가해야 되는 거니까. 대소 비교해보자. 사라지는 거 C개, 만들어지는 거 2개. 누가 더 커야 돼? 2가 더 커야 돼. 그러면 C는 산화수니까 산화수는 정수밖에 안 되잖아. 얼마? 1이 되는 거야. 1. C는 산화수가 1짜리야. B는 산화수가 2 이상인 애가 되겠지. 그러면 기억번부터 확인해보자. 가에서 B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이게 가의 반응이지? B의 산화수는 0에서 플러스 B로 증가하였으니까 기억번 맞는 보기. 니은번은 금속이온의 산화수는, 자, 금속이온의 산화수 B는 2 이상이지, C는 1이지. B이온의 산화수가 더 크네. 그러면 니은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번, A에서 D 중에 C가 가장 산화되기 쉽다. 그러면 이제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은 첫 번째, A하고 B 중에 반응성이 더 큰 금속은 누구예요? B. A하고 B 중에 B가 반응성이 더 크다. 이렇게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D하고 B가 반응한 거 아니지? 그러면 누가 반응성이 더 커야 돼? B가 반응성 더 크면 이거 일어나야지. D가 반응성 더 크지. B보다 D가 반응성이 더 크고. 그 다음에 D하고 C가 반응하네. 그래서 C가 산화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났지. 그러면 C가 가장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에서 D 중에 C가 가장 산화되기 쉽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네. 자, 이렇게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실험 잘 정리해 놓으세요. 양적인 관계와 같이 나올 거고, 요거를 가지고 바로 뒤로 넘어가 보면 수능 도전하는 문제, 수능 실전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26페이지에 요거는 풀이가 다 있긴 한데 요거 가지고 좀 해볼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죠?